한국 프로복싱 제11대 챔피언이자 한국인 최초로 WBC가 선정한 25인의 복서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레전드 선수. (1963년) 부산 아미동 빈민가에서 태어난 장정국.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어릴 적부터 싸움이 끊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레 주먹 쓰는 법을 체득하게 됐다고 한다. 그러다 우연히 보게 된 김현치 대 벤 빌라폴로의 경기에서 다운이 되고 비틀거려도 끝까지 싸우는 김현치 선수의 모습에 반해 곧바로 어머니께 1,500원을 받아 극동체육관에 입관. 1975년 8월 복싱의 길로 발을 들이게 된다. 6개월 과정을 단 2개월 만에 터득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좋았던 장정구는 1976년 아마추어 복싱에 데뷔하여 부산 아마추어 최고 선수권 모스키토급 준우승, 부산 신인 선수권 동급 우승, 최고 선수권 동급에서 준우승을 하며 차세대 복싱 유망주로 기대를 한몸에 받게 된다. 허나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발목을 잡히게 되는데 1978년 전국체전을 준비하던 중 다른 체육관에서 대회 출전을 두고 이의를 제기. 불우했던 가정 형편 때문에 중학교도 나오지 않았던 장정구의 학력을 문제로 삼았고 결국 전국체전 고등부 출전을 불허당하고 만다. 그 후 장정구는 1979년 전국체전 부산 예선 일반부에 출전해 라이트 플라이급에서 우승하나 모스크바 올림픽 선발전 준결승에서 당시 국가대표였던 장은민과 붙어 편파 판정으로 탈락하게 된다. 이후 1980년 5월 전국 아마복싱 대회에 출전했으나 준결승을 앞두고 올림픽 선발전 기록이 들통나 실격당하고 마는데 이에 실망한 장정구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그것은 바로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일명 소매치기 출신 복서로 유명한 김성준의 스파링 파트너가 된 것. 장정구는 김성준을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신들린 듯 펀치를 휘두르며 놀라운 실력을 보였고 이는 곧 당시 한국 복싱계 대모이자 큰손인 심영자 회장 귀에까지 들리게 된다. 이후 장정구는 전국체전 부산대표 선발전에서 우승을 했으나 부산복싱협회가 본 대회를 앞두고 대표를 또다시 장흥민으로 교체하는 만행을 저지르자 계속되는 불합리함에 빡친 그는 아마추어를 청산하고 프로로 전향하게 된다. 당시 아마 전적 38전 33승 5패. 1980년 11월 제10회 MBC 신인왕전을 통해 프로로 데뷔한 장정구는 이전부터 자신을 눈여겨봐왔던 심영자 회장이 후원회장으로 있는 극동 프로모션에 안착. 데뷔전을 포함해 6연승을 거두면서 우승과 함께 우수 신인왕에 등극한다. 이후 1982년 7월까지 18연승을 이어가며 거침없이 세계 챔피언을 향해 달리던 장정구는 같은 해 9월 당시 난공불락의 챔피언 일라리오 사파타에게 도전하게 된다. 하지만 장신의 사우스포에 유연하면서도 기술까지 좋았던 사파타의 교묘한 복싱을 잡지 못하고 결국 판정패를 당하고 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장정구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경기를 준비하던 중 발에 엄지 손톱만한 유리 조각을 받는 부상을 당했고 완치까지는 3주 정도의 휴식이 필요했으나 일정이 잡혀버린 경기를 미루는 것은 겨우 일주일 정도가 한계였다. 때문에 장정구는 부상 후유증과 그로 인한 훈련 스케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채 경기에 임한 것. 하지만 그는 훗날 18연승 이후 기록한 첫 패배가 없었다면 15차까지 방어를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날의 패배에 큰 의미를 두었다고 회고했다. 이후 자신이 패배한 경기를 비디오로 돌려보며 상대를 철저히 분석한 장정구는 6개월 후인 1983년 3월 26일 일라리오 사파타와의 리턴 매치를 갖게 된다. 만반의 준비를 한 장정구는 확실히 이전과는 달리 일방적으로 그를 압도했고 3라운드 만에 TKO 승을 따내며 드디어 WBC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한다. 이날의 승리가 더욱 값진 것은 당시 한국에는 세계 챔피언이 없던 상태였고 타이틀 도전 11연패를 기록하던 중 장정구가 12번째 도전에서 성공했기 때문. 이렇게 챔피언 자리에 오른 장정구는 이후 거침이 없었는데 변화무쌍한 빠른 움직임,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주눅 들지 않는 투지에 지능적인 경기 운영까지 보인 그는 대한민국 복서 중에서도 최상위 클래스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런 그의 진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경기로 헤르만 토레스와의 2차 방어전과 소트 치탈라다와의 3차 방어전, 도카시키 가스오와의 4차 방어전을 꼽을 수 있는데
세계 1위의 지명 도전자 헤르만 토레스를 맞아 2차 방어전에 나선 장정구. 이 경기를 무난히 이긴다면 두세 차례는 임의로 도전자를 골라 방어전을 치를 수 있었기에 롱런 챔피언을 위한 첫 단계로 매우 중요한 시합이었다. 그러나 토레스는 41승 5패 1무의 풍부한 경력과 더불어 돌주먹이라는 닉네임을 가질 정도로 막강한 상대였다. 하지만 장정구는 1라운드부터 기선을 제압, 변칙 복싱으로 토레스의 공격 리듬을 끊었으며 상대의 강타에 맞서 물러서지 않고 격렬한 난타전을 벌여 장내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든다. 5라운드 버팅으로 감점을 당했지만 10라운드에만 토레스를 2번이나 다운시키며 승기를 잡았고 결국 판정승을 얻어내며 방어전에 성공하게 된다. 이후 1984년 3월 31일 태국의 도전자 소트 치탈라다를 상대로 벌어진 3차 방어전. 장정구가 빠르게 치고 들어가자 이것을 견제하듯 긴 팔로 목을 감싸며 뒤통수를 가격하는 치탈라다. 하지만 장정구는 변칙적인 움직임으로 치탈라다의 안면을 공략한다.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시종일관 경쾌한 움직임을 보이며 경기를 리드하는 장정구. 하지만 6라운드 서로 엉겨붙다 장정구는 왼쪽 눈자위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고 만다. 치탈라다는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돌변. 의도적인지 의욕이 과한 건지 모를 정도로 지나치게 머리를 들이대며 위협을 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정구가 물러서지 않자 당황한 치탈라다는 위험할 때마다 팔로 머리를 감싸 누르며 클린치를 시도. 이에 둘이 엉겨붙어 넘어지기까지 하는 해프닝이 벌어진다. 그렇게 한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혈전이 벌어지고 있는 순간 갑자기 다리를 절뚝이는 주심. 이에 부심이 급하게 경기를 일시 중단시킨다. 이를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이 뭐지? 하며 어리둥절했으나 이내 주심의 다리에 쥐가 난 것으로 알려졌고 흔히 볼 수 없는 상황에 치열했던 분위기가 다소 가라앉는 해프닝이 일어난다. 이후 시간이 흐를수록 장정구의 얼굴은 피로 물들어갔고 11라운드에 또 한 번 경기가 중단되는데 주치의까지 나오며 혹시나 경기가 끝나나 싶었지만 다행히 속행을 결정하는 주심. 하지만 많이 지친 모습을 보이는 장정구는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인다. 12라운드 정신력으로 버티는 장정구와 어떻게 해서든 경기를 끝내려고 무리한 공격을 가하는 치탈라다. 관중의 걱정 섞인 함성에 경기장은 떠나갈 듯 했고 공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12라운드가 드디어 끝이 나게 된다. 결과는 장정구의 승리로 3차 방어전 성공. 말 그대로 처절하게 보여준 혈전으로 복싱 팬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 계기가 된 경기였다. 4차 방어전 상대는 일본의 도카시키 가스오. 장정구는 이 경기를 앞두고 유독 신경이 날카로웠는데